고영태 씨가 체포가 됐죠. 그런데 장외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포 여부가 부적절했다라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좀 한번 먼저 보고요.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체포한다고 해서 제가 급히 가봤습니다. 고영태 씨 집이 아니고요. 고영태 씨 여자친구 어머니의 집입니다. 여자친구하고 살고 있는 집에 언론사에서 찾아오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거처로 옮겨 다녔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검찰에서 온지 모르고 자기는 최순실이 보낸 사람들이 온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영태는 검찰에 연락을 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껏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특검에 가서 조사받은 게 10여 차례입니다. 매번 일요일에도 갔었고요. 명절 때도 통화를 해보면 검찰청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예. 언론 보도가 나와서 연락을 끊었다고 했는데 고영태 씨가 금요일 날도 검찰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찰에서 무혐의 받은 사건을 가지고 자꾸 검찰에서 오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요. 월요일 날 고영태 변호사가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검사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잡아주면 고영태가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조금 이건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환장도 전혀 보낸 적도 없습니다. 체포에 대해서 저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체포 적부심이 열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체포 적부심? 뭐 오늘 결론이 나겠죠. 근데 통상 실무적으로 체포 적부심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체포가 이루어지면 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그러니까 속칭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그 절차에서 체포의 부당성 내지는 이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절차로 가지 구속영장이 청구 전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네요, 그러면? 이례적이죠. 뭐 고영태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만 방금 그 방송에 나온 주진우 기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긴급 체포된 사안은 아니고요. 이미 고영태가 머물러 있던 집에 검찰 직원들이 갈 때 이미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고 그걸 들고 이제 집행하러 갔는데 그 안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이제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체포에 응하지 않아서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아마 보이고요. 그래서 긴급 체포가 아니고 법원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고영태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체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적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체포될 정도로 자기는 숨어 있지 않았다. 검찰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변호사가 하는 얘기도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에 협조를 해왔고 특검 수사를 해왔고 체포라도 나왔잖아요. 지난 월요일에도 검찰 쪽하고 통화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또 체포 그 직전에도 변호사 쪽하고 검찰에 가는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무슨 갑자기 체포느냐. 이거는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항변하기 위해서 이 체포 적부심을 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영태 쪽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왜 하필 고영태한테 이렇게 현관문까지 따고 들어가면서 체포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하필 이날이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엄청 비판을 많이 받던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나가고 고영태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건가? 나는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검찰하고 통화도 다 했고 지금 변호사하고도 검찰 출두와 관련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체포라니. 또 하나 아마 고영태 씨는 지난번에 인터뷰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상당한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무섭다. 그러니까 집에 많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누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면 좀 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전화를 끊은, 소식을 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검찰이 진격을 해서 반드시 그 타이밍에 체포를 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저도 남아 있는 것이고 아마 고영태 씨도 그것 때문에 이 네. 체포 적부심 심사를 한 것 같아요. 글쎄 예. 그 지금 뭐 고용태와 친분이 있어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고용태와 친분 관계가 두터운 주진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전제해서 뭐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다만 검찰 직원이 체포영장을 들고 그 집에 갔다라면 검찰 직원인 것을 밝히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1시간 반을 문을 안 열어주고 대치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무슨 최순실이 보낸 사람이라든지 줄 알았다고 뭐 그래요. 예. 기자가 아닌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예. 검찰 직원이 1시간 반 동안 본인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서 있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의미에서 주진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박상병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뭐 고영태 씨의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안이 과연 고영태 씨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형사소송법 202조에 2에서 이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에 불응하였거나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고영태 씨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려고 한다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에 불응하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도 충분히 봤듯이 출석, 뭐 특검의 조사라, 그러니까 특검 이전에 검찰 특수본의 수사도 출석했었고, 그 다음에 특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고영태 씨가 출석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려고 했던 상황인데, 고영태 씨는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월요일날 수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번에는 과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다른 어떤 최순실 씨라든가 다른 어떤 공범에 대한 타인에 대한 어떤 수사였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그냥 본인이 나가서 출석을 했지만 이번에는 본인에 대한 관련된 어떤 혐의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월요일 날 수사기관과 통화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이제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검찰의 해명은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예. 일반적으로 관례에 비추어 보면 저희가 그 피의자의 어떤 그 옆에 이제 동석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 선임계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제출하지 않고 그날 조사받은 당일날 제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양쪽의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갈리는데 저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검찰이 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그걸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법원이 그 판단을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적법한 게 아닙니다.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과연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건데 네. 이 체포 적부심의 사인 그 체포 사유에 이야기한 것은 결국에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과연 그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출석에 불응할 사유가 있는지를 오늘 따져보겠다라고 하면서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한 겁니다. 예. 법원의 결정도 뭐 다 맞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제도가 뭐 있는 것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아까 그런데 사실은 김영대 의원 말씀에 제가 사실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주진우 기자의 어떤 표현에서 사실은 저 인터뷰가 주진우 기자니까 기자로서의 어떤 인터뷰라면 우리가 기자라는 크레딧을 갖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자가 하는 어떤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은 고영태 씨가 검찰과의 연락을 끊은 적이 없어요. 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는 어떤 신분이라면 그런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전해져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지 없어요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과 동거를 했다거나 완전히 그 사람과 행동을 일치했을 때 없다고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보를 전달을 할 때. 근데 없다고 단언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명절이나 이런 때도 사실 검찰과 연락을 끊은 적이 없으면서 검찰이 이렇게 소환하겠다고 함으로 나한테 상의를 해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의를 하는 당사자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주진우 씨는 기자가 아니라 지인이 돼야 돼요. 예, 객관적일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이 예.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어떤 상황에서 예. 사실은 자신이 만약에 10몇 년간을 지금 계속 취재도 하고 기자로서의 크레딧을 한다면 표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됐다. 지인처럼 예. 지금 단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적부심이라는 것도 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만약에 안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은 체포영장이 그대 유지가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에 시한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체포를 하게 되면 예.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근데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하면 그 심사하는 시간 동안은 빼주기도 멈춰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딱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하루를 더 쳐줘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만 딱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법 조문상 명확하지가 않아서 통상은 체포 시점 내에 그냥 안전하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뭐 신청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적법반 체포다 이렇게 기각이 돼서 체포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도 또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위 영장실시심사는 또 받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또 심사의 단계는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혐의가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에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계속 추가가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고영태 씨가 경찰의 조사를 먼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 조사인데요. 이와 관련된 것은 사기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혐의는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된 그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서초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무혐의로 송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영태 씨가 본인의 어떤 지인과 김수현 씨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 속에서 그 인천 세관장의 그 인사에 관련하고 본인이 2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부분을 또 넘어서 또 이제 고영태 씨가 불법 어떤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데에 투자를 했고 이거를 또 운영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혐의가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과연 이게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뭔가 새로운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검찰에서 뭔가 이제 기계적으로 좀 수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영태 씨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를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이제 별건으로 다른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을 잡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또 검찰에다가 제보를 했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최순실 씨의 비밀 사무실이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무실은 한국문화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이미 좀 노출이 된 곳이거든요. 저기. 신사동, 예, 신사동에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 이전부터 사실 이 소장 최순실 씨가 소장으로 그렇죠, 있고 소장을 했죠. 뭐 부소장이 뭐 예. 정윤혜 씨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 바로 그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고영태 씨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안 내놓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딜하려는 게 아니냐, 뭔가 또 뭐 하나씩 또 이렇게 그 어떤 제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밀 창고라고 하는 그 사무실은 좀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알려져 예. 있는 곳이고 많은 또 그 언론들이 또 취재도 했던 곳이고 그렇죠. 그런데 뒤늦게 가서 취재를 했더니 또 뭐 신문이 아무것도 없더라. 정말 텅텅 비어 있더라. 뭐 이런 어떤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곳은 사실 거의 별로 그렇게 이 영향가 있는 그런 제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네. 검찰이 저 주소를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동안에 우리가 최순실 씨 문제와 관련해서 그 금정색 가방, 예. 그다음에 핑크색 가방, 그것 어디 갔습니까? 아마 중요한 서는 거기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분위기상. 근데 그게 어디 갔냐 아무도 지금 몰라요. 혹시 그 가방이 저기 있을 수도 있는 혹시 있을 것이니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저 주소가 이 한 건물에 창고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다른 창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 고영태 씨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라면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빨리 저기 저 주소가 이게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 입주 장소하고 일치한다면서요. 예. 바로 가서 저는 압수수색 하나씩 옳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맞고 안 맞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기자들이 가봤더니 텅 아무것도 비었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예. 열려있는 공간만 가는 것이고 검찰에 들어가야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을 다.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김용남 의원님 이런 거를 제보를 했다. 뭔가 내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고영태가 기존에 사실은
재단 K스포츠 재단의 설립부터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네. 어떤 범죄 첩보를 제공했다. 뭐 내부 고발자로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준 것이죠. 근데 이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고영태가 순수한 일종 그 공익 제보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본인도 최순실을 몰아내고 본인이 그 재단을 장악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재단을 소위 본인들의 손아귀에 쥐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녹음 파일에 의해서 드러났고 그 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사기 혐의라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사회 일부에서 고영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여론이 높았습니다만 예. 그에 따라서 이미 공익제보자가 아닌 것이 드러난 마당에는 당연히 본인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혐의 예.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응분의 대가도 치러야죠. 그럼 고영태 씨 측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 전에는 공익제보자 대우를 받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체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걸까요? 전혀 아마 구속 수사나 이런 부분은 또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을 못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라든가 특검의 수사라고 한다면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본 것이고 고영태 씨의 그거에 대해 수사를 해보니까 수사 결과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혐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고영태 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개인 혐의와 관련된 그 혐의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고영태 씨를 체포하고 그다음에 그 체포 영장에 그 발부된 그 영장을 청구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시점도 미리 영장을 발부해 놓고 있다가 아까 박상병 교수님 말씀대로 의심스럽게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결과가 나올 그때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체포 사유도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체포 시점도 이상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어떤 고영태에 대한 어떤 수사 자체가 검찰에서 그런 어떤 여론을 받아가지고 고영태를 왜 수사하지 않느냐, 고영태도 수사하라라는 어떤 그것을 뭔가 거기에 어떤 여론을 맞춰서 기계적으로 좀 수사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글쎄,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고영태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죠. 사실은 K스포츠 재단 설립부터 시작해서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가 있는 돈을 소위 이제 막말로 좀 빼먹기 위해서 설립한 더 블루K에도 깊숙이 고영태는 관여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영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일종 맞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검찰의 어떤 무혐의 처분이나 아니면 고영태는 국정농단에 개입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알겠습니다. 좀 다른 제가 것이 그 아닌가 부분은 싶습니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나 특검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은 고영태를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포에 응하지 않아서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아마 보이고요. 네. 그래서 긴급 체포가 아니고 법원 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네. 지금 고영태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체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적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체포될 정도로 자기는 숨어 있지 않았다. 검찰과의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변호사가 하는 얘기도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에 협조를 해왔고 특검 수사를 해왔고 체포라도 나왔잖아요. 지난 월요일에도 검찰 쪽하고 통화를 했다면서요. 예. 그리고 또 체포 그 직전에도 변호사 쪽하고 검찰에 가는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무슨 갑자기 체포냐. 예. 이거는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항변하기 위해서 이 체포 적부심을 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영태 쪽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왜 하필 고영태한테 이렇게 현관문까지 따고 들어가면서 네. 체포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남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이 하필 이날이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엄청 비판을 많이 받던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나가고 고영태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건가? 나는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검찰하고 통화도 다 했고 지금 변호사하고도 검찰 출동 관련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체포라니. 또 하나 아마 고영태 씨는 지난번에 인터뷰 기억 입니다. 형사소송법 202조에 2에서 이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에 불응하였거나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고영태 씨를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려고 한다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에 불응하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도 충분히 봤듯이 출석, 특검의 조사라, 그러니까 특검 이전에 검찰 특수본의 수사도 출석했었고, 그 다음에 특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고영태 씨가 출석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려고 했던 상황인데, 고영태 씨는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월요일 날 수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번에는 과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다른 어떤 최순실 씨라든가 다른 어떤 공범에 대한 타인에 대한 어떤 수사였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그냥 본인이 나가서 출석을 했지만 이번에는 본인에 대한 관련된 어떤 혐의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월요일 날 수사기관과 통화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이제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검찰의 해명은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예. 일반적으로 관례에 비추어 보면 저희가 그 피의자의 어떤 그 옆에 이제 동석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 선임계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제출하지 않고 그날 고영태 씨가 체포가 됐죠. 그런데 장외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포 여부가 부적절했다라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좀 한번 먼저 보고요.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체포한다고 해서 제가 급히 가봤습니다. 고영태 씨 집이 아니고요. 고영태 씨 여자친구 어머니의 집입니다. 여자친구하고 살고 있는 집에 언론사에서 찾아오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거처로 옮겨 다녔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검찰에서 온지 모르고 네. 자기는 최순실이 보낸 사람들이 온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영태는 검찰에 연락을 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껏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특검에 가서 조사받은 게 10여 차례입니다. 매번 일요일에도 갔었고요. 명절 때도 통화를 해보면 검찰청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예. 언론 보도가 나와서 연락을 끊었다고 했는데 예. 고영태 씨가 금요일 날도 그 검찰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찰에서 무혐의 받은 사건을 가지고 자꾸 검찰에서 오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요. 월요일 날 고영태 변호사가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네. 그 검사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잡아주면 고영태가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조금 이건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환장도 전혀 보낸 적도 없습니다. 체포에 대해서 저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체포 적부심이 열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체포 적부심? 뭐 오늘 결론이 나겠죠. 근데 네. 통상 실무적으로 체포적부심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체포가 이루어지면 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그러니까 속칭 그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그 절차에서 체포의 부당성 내지는 이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절차로 가지 네. 그 구속영장의 청구 전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네. 실무상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굉장히 고영태 이례적인 거네요, 그러면. 이례적이죠. 뭐 고영태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만 방금 그 방송에 나온 주진우 기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네. 긴급 체포된 사안은 아니고요. 이미 고영태가 머물러 있던 집에 검찰 직원들이 갈 때 이미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고 네. 그걸 들고 이제 집행하러 갔는데 그 안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이제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마 나실 겁니다. 상당한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네. 무섭다. 그러니까 집에 많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누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면 좀 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예 전화를 끊은
소식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검찰이 진격을 해서 반드시 그 타이밍에 체포를 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저도 남아 있는 것이고 아마 고영태 씨도 그것 때문에 이 체포 적구심 심사를 한 것 같아요. 글쎄 예. 그 지금 뭐 고영태와 친분이 있어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고영태와 친분 관계가 두터운 주진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전제해서 뭐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다만 검찰 직원이 체포영장을 들고 그 집에 갔다라면 검찰 직원인 것을 밝히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1시간 반을 문을 안 열어주고 대치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무슨 최순실이 보낸 사람이라거든지 줄 알았다고 뭐 그래요. 예. 기자가 아닌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예. 검찰 직원이 1시간 반 동안 본인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서 있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의미에서 주진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네. 박상병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뭐 고영태 씨의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안이 과연 고영태 씨를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